지금 저는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상 앞에 서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이죠? 해치가 광화문 또 양쪽에 이렇게 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과교육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 교육하면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죠. 인성교육. 근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 사회, 정부가 모두 애를 써서 우리가 또 함께 길러줘야 될 덕목이죠.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데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이제 교과로 보면 도덕교과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지도하죠. 도덕교과가 상당히 중요한 인성교육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덕과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모든 과에서 그 교과 학습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게 또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과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거는 좀 암기처럼 우리가 메모를 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좀 심어둬야 될 그런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성교육을 위해서 도덕과에서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덕목이 있죠. 덕목이. 여러분 인성이 좋은 사람, 직장의 책임자들이 또 새로운 어떤 사원들을, 새로운 회사원을 뽑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그 해당 직무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거는 필수적이죠. 기본적인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요? 소통 능력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인성. 최근에는 협업, 협동, 함께 일하는 그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인성이죠. 인성이 잘 되어 있는 회사원, 인성이 잘 갖춰져 있는 사원을 원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서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인성,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책임은 저한테만 온전히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 암기를 하라고 하냐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는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도덕교육 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 할 때 이런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말을 기억하잖아요. 인성을 잘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때, 올바른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부모님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용어들을 자주 꺼내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가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실을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성실. 여러분 성실이란 말은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성실의 의미는 나름대로 또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일 맡은 일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자녀와 대화할 때 나는 성실한가? 스스로 자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성실한 행동이 필요한 거야. 성실은 어떤 일이지? 맡은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죠? 성실하게 누군가하고 또 했던 것을 지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또 남을 위해서든 또 남과의 약속을 위해서든 꾸준히 맡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실.
성실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덕목인 거죠. 그러니까 성실은 결국 또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알차게 또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노력인 거죠. 성실한 삶. 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뭐 공감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참 중요한 말이 여러분 배려입니다. 배려하기.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배려를 할 줄 몰라. 배려심이 약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저도 참 책임감을 좀 느끼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가정에서 이전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식사를 할 때 보면 어른들 수저를 또 자녀가 놓고, 그죠? 그러면 어른이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수저를 들고, 뭐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판을 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든 거고, 뭐 배려라는 말은 동료와 동료 또는 뭐 어른과 또 자녀 또는 많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덕목들인데, 중요한 거죠. 성실이 또 자기 어떤 내면의 문제와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배려는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덕목이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런 말을 자주 해주시는 거죠. 배려가 어떤 것인지 동생에게 조금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배려. 그런 말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성을 갖추고 있는 나는 정의로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정의로운가? 나는 지금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정의는 실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정의는 사회라고 하는 큰 구성체 속에서 우리가 구성원이니까, 시민이니까 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관계가 있죠.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정의에 대해서는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법적인 처벌이 따라다니잖아요. 반드시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법이 또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인성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생활, 우리가 뭐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화두로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는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책임감, 책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덕목, 이 네 말,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이런 말을 좀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잘 암기하고 계셔서 우리 또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덕목을 내면화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고 또 이 사회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그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